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가 너무 초상집 분위기라 제가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14나노 기반으로 DDR5 메모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하도 5나노, 3나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14나노가 굉장히 허접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용 비메모리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D램이 10나노 중반대에서 제조가 되고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정확한 나노로 표기하진 않고 1세대 D램은 1X, 2세대는 1Y, 3세대는 1G, 4세대는 1A 또는 1알파라고 표기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4세대 1A램을 양산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조 공정을 자세하게 표기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14나노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추격이 거세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D램의 EUV 공정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DDR5 메모리도 EUV 공정으로 양산이 되고요. 사실 DDR5 메모리 자체를 가장 먼저 출시한 건 SK 하이닉스였는데 기술력에서만큼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삼성에서 굳이 DDR5 메모리 출시를 서두르지 않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인텔에서 DDR5 기반 CPU 출시를 연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라서 제조를 TSMC나 삼성전자에게 위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처리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조 기술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세대 CPU 출시를 여러 번 연기했습니다. 14나노 공정에서만 거의 5년 이상 동안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사골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었죠. 그 바람에 주가도 폭락하고 이러다가 팹리스 업체로 전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엔지니어 출신인 팻 겔싱어를 CEO로 임명하면서 파운드리 진출까지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일부 CPU는 TSMC에 위탁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하고 가능하면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체 공정을 개선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자세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찌어찌 잘 해결이 되었는지 드디어 조만간 DDR5 기반 CPU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인텔 CPU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삼성전자에서 업계 최소 선폭인 14나노 공정으로 DDR5 메모리를 양산한다는 기사가 떠버렸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원래 CPU와 램은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출시 시기도 삼성이 인텔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양산하게 될 DDR5 메모리 스펙을 보면 업계 최초 EUV 공정 적용으로 웨이퍼 집적도를 향상시켰고 생산성은 이전 세대 대비 약 20%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DDR4에 비해서 동작 전압도 낮아졌고 소비 전력은 약 20%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소비 전력이 개선됐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20%덜 먹으면서도 성능은 20%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것은 열이 적게 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대규모 서버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서버 업체의 특성상 24시간 365일 내내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먹으면 1차적으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운영비가 올라가겠죠. 또 2차적으로는 열이 많이 나면 냉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운영비가 증가합니다. 또 모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열이 많이 날수록 에러 확률도 올라가고 성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일반 PC용 CPU도 C스테이트나 스피드 스텝 같은 기능을 넣어서 빡센 작업에서는 전압과 클럭을 올려서 고성능 모드로 작동하게 하고 가벼운 작업에서는 전압과 클럭을 동시에 낮춰서 전력 소모량과 발열을 동시에 낮추는 기술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개인용 PC조차도 이런 기술이 들어갈 정도인데 24시간 풀 가동되는 대규모 서버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야말로 발열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발열을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회로 선폭을 줄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로 선폭은 나노로 표기되는데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에서 개발한 14나노 DDR5 메모리는 회로 선폭이 10억분의 14미터라는 얘기죠. 뭐 당연히 눈에 안 보이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엄청난 기술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를 더 적게 먹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하면 시스템을 갈아엎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무조건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고가의 서버 D램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신제품 출시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D램은 서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노트북이나 뭐 개인용 PC, 스마트폰, 뭐 기타 각종 모바일 기기에 다 들어가고 특히 요즘 뜨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드론, 로봇, 유전공학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분야들이 점차 고도화될수록 고성능 D램을 요구할 것이고 D램은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 1위 삼성전자 이익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D램 업계에는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95%를 과점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거의 없고 기술력도 삼성이 가장 뛰어나서 영업이익도 지금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꿀단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파운드리가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주력은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DDR5 메모리를 최소 선폭으로 출시한다? 이거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물속 서버 실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육지가 아닌 수심 35m 깊이에 서버 884대를 설치했습니다. 육상보다는 수상에 설치하는 게 더 안정적일 거라는 가설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건데 아까 제가 발열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은 이겁니다. 온도의 변화는 서버에 영향을 주는데 수상에서는 육지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좀 덜할 거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서버가 뜨거워질 경우 데이터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IT 업체들은 서버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사용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냉각 비용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수중 데이터 센터의 고장률이 육지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큰 이점이 있으니까 육상보다 수리하기도 훨씬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도 어떻게든 바다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쉽진 않겠죠. 바다에 설치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기사를 가져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바다에 설치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냥 육지에 설치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전기도 적게 먹고 열도 덜 나고 그에 따라서 수명도 길어지고 전반적인 효율도 올라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바로 미세공정이고 삼성전자가 이 미세공정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D램이라도 삼성전자 D램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전반적인 품질이 좋다면 당연히 서버 업체들도 삼성전자 D램을 많이 사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유율도 당연히 더 올라갈 거고 지금도 압도적인 세계 1위지만 1위 자리를 더 단단하게 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기술력이나 실적으로는 사실 깔 게 별로 없는데도 주가가 너무 빠지고 있어서 저도 좀 속상한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나갈 거라면
뭐 주가의 변동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뭐 스윙 투자라든가 당장에 내가 좋은 성과를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요즘 장세에서는 좀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야 투자자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버해라. 사실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이라도 너무 힘드신 분들은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영상으로 올렸었고, 뭐 대표적으로 ETF가 있을 거고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손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